근육, 뼈대 계통의 형태와 기능 부분들입니다. 우선적으로 뼈, 본이라고 그랬죠. 200개의 크고 작은 뼈가 뼈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내장을 보호하고 운동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칼슘을 저장하고 보충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뼈의 구조적 및 기능적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뼈는 신체를 지지하기 위해 특별히 분화된 결합 조직으로 부드러운 유기성 기질, 예를 들어서 콜라겐이라든가 프로테오글리칸 속에 인산칼슘, 탄산칼슘 등이 복합 미네랄이 침착하여 달라붙어서 단단함과 밀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콜라겐은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콜라겐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뼈와 피부에 주로 존재하는 경단백질이라고도 하고 이를 교원질이라고도 합니다. 프로테오글리칸이라고 하면은 단백질과 복합된 산성 점액성 다당류를 우리가 프로테오글리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아시에는 형성된 뼈는 평생 재형성을 반복하게 합니다. 뼈의 재형성은 뼈 파괴세포에 의한 뼈 흡수와 뼈 모세포에 의한 뼈 형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개 뼈 흡수와 뼈 형성은 균형적으로 동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뼈는 거칠뼈, 우리가 피질골이라고도 합니다만 이것과 갯솜뼈, 해면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부분으로 크게 나눕니다. 바깥쪽에 단단한 부분들이 거칠뼈, 안쪽에 있는 그물 모양의 뼈가 갯솜뼈며 각각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구조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뼈는 자가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중을 받거나 뒤틀리는 경우에 기능적이고 합리적으로 재형성이 이루어집니다. 재형성은 성인의 경우 국소에 머무르지만 발육기에 있는 소아의 경우에는 뼈 전체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이제 관절입니다. 관절, 우리가 조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절은 근육의 작용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동 관절과 유착이 되어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부동 관절로 크게 나눕니다. 가동 관절은 2개 또는 그 이상의 뼈가 연골에 있는 뼈 끝, 우리가 골다리라고 합니다만 부분에서 마주보고 관절 주머니, 관절낭에 쌓여 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곳에는 소량의 윤활액, 그 관절액이 고여 있습니다. 관절 주머니 속에 윤활막을 가지고 있어서 윤활관절 또는 좁은 의미의 관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림 20-1 관절의 구조에서 우리 무릎 관절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기 이 넙다리 네갈래근 또는 이제 관절 공간, 관절강이라고 그러죠. 무릎뼈, 우리가 설계골이라고 하고 지방체, 반달연골, 무릎인대를 이제 설계인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정강뼈, 경골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넙다리뼈, 대퇴골, 그 다음에 관절주머니, 윤활막, 반달연골, 관절연골, 종아리뼈, 우리가 비골이라고 했죠. 이렇게 관절이 우리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 20-22에서 관절연골의 세포배열 형태를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제일 그 겉면에는 관절면이 있죠. 여기 영역 1의 평평한 연골세포와 영역 2의 타원의 연골세포가 있고, 또 영역 3에는 그 원형으로 되어 있는 연골세포가 있고, 영역 4에는 석회화된 연골층이 있고, 그 밑에는 연골 밑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육,
근육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뼈대 근육을 얘기를 합니다만은 뼈대 근육을 우리가 골격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큰 다핵세포, 많은 핵을 갖고 있는 세포로 구성된 다수의 근육 섬유로 이루어져 있으며 근육 섬유는 결합 조직으로 묶여서 다양한 크기의 근육 섬유 다발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뼈대 근육은 운동신경으로부터 자극을 받아 수축하며 뼈를 통해 관절을 움직이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뼈의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골절입니다. 프랙처. 이제 뼈가 부러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골절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외부의 힘에 의해 뼈 조직의 연속성이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골절은 외부의 힘의 크기나 힘이 가해진 시간 및 방향 등의 외적 인자와 나이 등의 내적 인자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수한 골절에 피로골절, 예를 들어서 이제 스포츠 등에서 반복적으로 가해진 경미한 외부의 힘에 의한 뼈의 피로 손상, 이걸 우리가 이제 피로골절이라고 하고, 또 이제 병적 골절, 이제 암에 뼈가 전이가 됐다든지 골수염 등의 질병에 의해서 약화된 뼈의 골절 부분들을 우리가 병적 골절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절의 종류에는 단술골절, 분쇄골절, 개방골절, 압박골절, 유연골절, 횡단골절, 함몰골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단순골절이라고 하는 건 그냥 뼈의 손상을 일으킨 부분들을 단순골절이라고 하고, 이제 분쇄골절은 뼈가 여러 개로 이렇게 좀 부서진 경우, 또 이제 개방골절 같은 경우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피부나 연부 조직에 개방성 손상을 일으키고 이제 합쳐져서 내부 이제 골절을 수반하는 것 갖다가 개방골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압박골절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강한 힘에 의해서 척추 모양의 납작해진 그러한 납작해진 것처럼 변형되는 골절을 압박골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유연골절, 그다음에 횡단골절, 함몰골절은 그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림 20-4에서 골절의 회복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병리적 현상과 우리 X선상의 두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병리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먼저 응혈, 피가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7일 정도가 되면은 결합 조직성 애벌뼈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한 14일 정도 되면 애벌뼈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3개월 정도 되면 애별뼈가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 내지 9개월 정도 되면은 이제 정상적인 뼈로 재구축이 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 X선을 이제 찍어 보게 되면은 이제 골절이라고 하는 거는 한 14일 정도 되면은 골절선 이제 비선 명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과학적 합성 물질의 어떤 선광 능력을 나타내는 양을 우리가 비선이라고 얘기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좀 밝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되면 뼈 잔기둥이 잔기둥과 장기둥이 서로 이제 얽혀져 뼈가 이어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X선으로. 다음에 이제 6 내지 9개월이 되게 된다면은 골절선이 이제 소실이 없어지게 되면서 뼈가 재구축이 되는, 그래서 이제 복원이 되는 이러한 골절의 회복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묵은 뼈 교사입니다. 뼈에 분포하는 영양 공급 동맥의 색전이나 동맥의 이제 색전, 기계적 압박에 의해서 국소로 유입되는 동맥혈이 차단되어 영양을 공급받고 있는 영역의 뼈 조직에 허혈괴사, 동맥이 제대로 이제 공급이 안 돼서 괴사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무균 뼈 괴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뼈 끝에 이제 어떤 병증이 생기게 되게 되는데요, 그걸 골단증이다 그럽니다. 이 단자는 끝단자입니다. 주로 발육 과정에서 뼈 끝 핵이나 뼈 돌기의 뼈가 원인 불명의 허혈로 피가 동맥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인해 괴사되어서
뼈 핵의 분열이나 함몰 등의 변형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넙다리 이 뼈 머리 괴사증입니다. 이걸 대퇴골두 우리가 괴사증이라고도 얘기를 하면 성인의 넙다리 뼈 머리가 허혈로 인해서 피가 공급이 안 돼 가지고 괴사되는데 뼈머리에 함몰 변형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런 변형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통증이나 보행장애 등 엉덩이 관절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나타납니다. 다음에 특발성 특별히 어떤 경우에 이제 발생이 되는 무릎뼈 괴사증입니다만은 주로 노년기에 무릎 관절의 넙다리 뼈 안쪽 복사 또는 이제 그 하중 부위가 원인 불명의 이제 피가 공급이 안 돼서 이걸로 인해서 괴사가 되는 질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림 20-5에서 특발성 넙다리 뼈 머리 괴사증을 보고 계십니다. 하중이 가해지는 부위의 연골 아래 뼈 조직의 괴사에 의해 함몰이 생겨 관절 연골에 주름과 균열이 확인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다음에는 염증입니다. 이제 화농성 골수염인데 이제 고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골수염이 되는 건데 황색 포도알균, 사슬알균, 그람 음성 막대균이 원인이 돼 가지고 뼈 조직에 고름 염증이 생기는 것을 화농성 골수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는 척추결핵, 다시 말해서 척추 카리에스라고 하는 염증은 뼈 관절의 결핵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보통 폐결핵 등의 1차 병변으로부터 혈행성 피를 타고 돈다거나 림프를 타고 돈다거나 이렇게 해서 2차성 결핵이 발생이 되는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 척추 카리에스라고 하는 것은 치아나 뼈에 부식이 되는 것을 카리에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척추를 우리가 스파이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사 이상 이제 증상인데요. 뼈 엉성증, 뼈가 이렇게 골밀도가 엉성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뼈 엉성증이다. 다시 말해서 골다공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뼈 바탕질, 골기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뼈 무기질의 비율은 유지되면서 뼈의 양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뼈의 양이 감소되면은 겉질뼈는 폭이 얇아지고 갯손뼈는 뼈 잔기둥이 가늘고 성그러져서 골수 공간 내의 공간이 늘어나므로 뼈의 취약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전신에서 어느 정도 이상 진행이 되면은 뼈대의 그 항상성 그 장애로 통증이 일어나거나 경미한 일부 압력으로도 골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림 20-6에서 연형 증가에 따른 긴 뼈, 우리 장골이라는 건 이걸 위해 변화되는 모습을 40대, 60대, 80대 해서 우리가 고령자의 뼈는 겉질뼈가 얇고 중심에 많은 구멍이 뚫려 골수 골반이 넓은 부분들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표 20-1 원발성 및 속발성 뼈 엉성증의 분류를 여러분들 지금 표로 보고 계십니다. 원발성 뼈 엉성증입니다. 원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질병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질병인 성질을 원발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퇴행기,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쇠퇴기에 있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뼈가 엉성증이 생기게 되는데 폐경 후에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게 되고 남성의 뼈 엉성증도 이제 생기게 됩니다. 또는 이제 특발성 부분들은 이제 산후에 뼈 엉성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속발성 뼈 엉성증은 이제 2차성으로 이제 내분비에 의해서 갑상샘 항진증이라든가 생십생 그다음에 쿠싱 증후군, 쿠싱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뇌하수체 이상으로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그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생기는 병이에요. 그래서 코티솔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많이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이제 그런 지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양에 의해서 이제 계열병, 비타민 C가 결핍이 되어가지고 계열병이 생긴다든지, 또는 이제 약물성, 부신 껍질, 이제 스테로이드를 뭐 과다하게 복용을 했다든지, 메토트렉세이트를 과다 복용했다든지, 뭐, 헤파린 같은 경우, 이제 혈액 응고 막아주는 그런 이제 다당류의 역할 부분들인데,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약물성으로 이제 많이 이제 과다하게 먹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부동성, 이 부분은 이제 전신성이라든가 국소성 이렇게 이제 나눠서 하게 되고, 또 선천성으로 발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뼈 연화증입니다. 뼈나 연화증은 뼈가 물렁물렁해진다는 얘기인데, 뼈 엉성증의 감별 질환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뼈 형성 시 석회화가 장애를 받아 뼈 조직에 석회화되지 않는 풋뼈 조직이 현저하게 늘어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 결핍에 의해서 저칼슘 혈증이나 인산의 배설 증가에 의한 저인산 혈증 때문에 발병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원발성 뼈 종양입니다. 아까 이제 원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질병이 생긴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질병의 성질을 갖고 있는 부분을 원발성이라고 했는데, 이 뼈에 종양이 생기는 겁니다. 뼈 연골종, 골연골종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원발성 뼈 종양 중에서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이제 양성 종양이고, 단발성과 다발성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이제 10대에 발생이 되고, 긴 뼈의 뼈 몸 통끝 부분에서 이제 가시 모양이라든가 갈고리 모양, 줄기가 있는 모양 등의 여러 가지 형상의 연골로 덮인 그 뼈성 그 융기가 피부 밑 조직으로 돌출이 되는 이러한 그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연골종입니다. 뼈 연골종에 이어서 많은 이제 양성 뼈 종양이고, 단발성과 다발성이 있습니다. 이제 잘 발생이 되는 호발 부위는 손가락뼈라든가 손허리뼈 또는 발가락뼈이며, 거의 반수는 이러한 뼈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대에 20대에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뼈 육종입니다. 이제 골육종이라고도 합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악성 종양으로 다형성과 이형성을 나타내고, 종양 세포가 뼈 또는 풋뼈, 뼈가 되려고 하는 그런 풋뼈를 형성을 하여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골육종인데요. 연골육종은 이제 뼈 육종이나 골수종에 이어서 많은 악성 뼈 종양으로 종양세포가 연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조직학적으로는 예후가 좋은 분화형과 악성도가 높은 미분화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20-7 원발성 뼈 종양의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A 그림은 우리가 뼈 마디의 그 병적 골절로 발견된 내연골종을 지금 보고 계시고, B 그림은 넙다리뼈, 대퇴골의 먼 쪽 부분에 그 뼈 육종이 거칠 뼈를 뚫고 뼈 밖으로 이게 융기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그림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절에도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제 관절이 탈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주보고 있는 관절면이 접촉되지 않은 상태를 관절 탈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관절 운동에 이제 이상입니다. 관절이 이제 굳음과 관절이 이제 구축됐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관절 굳음은 관절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지속적으로 제한된 상태에 있는 것이고, 관절 구축은 관절 굳음과 마찬가지로 관절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지속적으로 제한되는 상태를 관절 굳음이다, 관절이 굳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요 관절입니다. 인대가 전달된다든지 또 관절면의 형태가 파괴되는 등 안정성에 관여하는 인자가 손상이 되면 생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생리적 가동 범위 이상으로 과잉의 이제 그 관절 운동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변성과 화생입니다. 변형성 관절증입니다. 이제 관절도 여러 가지 변형이 되게 되는데요. 관절 연골의 변성과 증식성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또 관절면의 형태가 변화해 통증과
관절 운동 제한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관절 연골은 얇아지고 표면에 이제 균열이 생긴다든가 상하 질화 등이 이제 나타나고 연골 아래에 뼈 조직이 이제 경화되고 딱딱하게 굳고 가장자리에는 뼈돌기가 형성됩니다. 여러분들 그 변성 이제 퇴행성 변성 이제 그 화생이 된 이런 관절의 질환을 여러분들 지금 그림으로 보고 계십니다. 여기 A 그림에는 변형성 관절증의 관절 내 소견, 이제 무릎이죠. 이런 부분을 보고 계시고, B 그림은 변형성 무릎 관절증에 의한 이제 오다리의 그 변형이 된 거. 그다음 C 그림은 관절 그 절구의 그 형성 이상에 의해서 변형성 언동 그 관절증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D 그림은 관절 내에 유리된 이게 서로 떨어져 있는 연골로 덮인 다수의 뼈 조각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다음에는 뼈 연골 종증입니다. 관절 윤활막의 결합 조직에 화생이 이제 일어나서 연골이나 뼈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윤활막 조직은 두꺼워지고 진주와 같은 광택이 있는 크고 작은 다양한 연골로 덮인 여러 개 또는 뭐 수십 개의 관절 공간 안으로 이렇게 그 유리 이제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염증입니다. 이제 고름 관절염인데요. 우리가 포도알균이나 사슬알균 등의 세균이 관절 윤활막에 부착하고 증식해서 발생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마티스 관절염, 여러분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제 만성이나 진행성 또 다발성 관절염을 주요 병변으로 하는 원인 불명의 질병입니다. 30대부터 50대 여성에게 많이 이제 발생이 되고 면역 이상이 염증의 촉진과 지속성에 이제 관여한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그림 20-9 유마티스 관절염의 윤활막 조직을 우리가 그림 A에서는 이제 윤활막 적출 표본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고 B에서는 우리가 윤활막 조직 표본을 현미경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 20-10에서 유마티스 관절염에서 관찰되는 손가락에 이제 변형이 된다거나 또는 관절 바깥에 병변이 일어난 부분들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직 척추염입니다. 만성의 진행성 염증이 엉치 엉덩 관절, 돌기 사이 관절 또는 이제 척추 옆 인대 또 엉덩 관절에 많이 발생이 됩니다. 심한 허리 통증과 인대의 뼈 대기 및 척추 엉덩 관절의 뼈성 강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결핵 관절염입니다. 윤활막형과 뼈형 두 가지 이제 유형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경병관절 병증인데요. 우리가 이게 신경병 관절병증은 이제 척추 물구멍증 또는 당뇨병, 신경병증 등의 신경질환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 못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관절의 보호기전이 작용되지 않아 관절이 무질서하게 파괴되고 기묘하게 변형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병 관절병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 20-11에서 강직 척추염 환자의 전형적인 자세와 침범 부위를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척추에 있는 추간 원판, 관절 및 인대의 이제 골화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또 양측성 엉치 엉덩 관절염이 이제 나타나는 부분들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다음엔 또 대사장애입니다. 통풍 관절염이라고 있는데요. 그 요산이 제대로 배출이 안 되는 거지 쌓여가지고 그래서 과잉 생산되거나 또는 배설 저하에 동반되는 고요산이 많아지는 그 피중에 이것에 의해 가지고 요산염이 관절의 침착 여기에 이제 고여 있어 가지고 발병하는 급성 윤활막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짓 통풍. 이제 통풍은 통풍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거짓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통풍 관절염과 마찬가지로 결정을 형성하는
급성 윤활염이지만 이 질환은 이수화 피로인산 칼륨의 결정에 의해 가지고 관절염이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그림 20-12에서 통풍 관절염을 보고 계십니다. 발작 시에 발 통풍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발이 통통하게 보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또 오른쪽에 요산염을 현미경으로 보니까 바늘 모양으로 이렇게 결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종양입니다. 색소 침착 육모 결절성 윤활막염이라든가 또 윤활막 육종 부분들이 이제 종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척추 및 척수의 질환입니다. 이제 원반 탈출을 우리가 추간판 탈출, 우리가 이제 디스크 장애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척추 원반 조직의 속질핵이 섬유고리를 뚫고 탈출해서 신경풀이나 때로는 척수를 압박하는 상태를 우리가 추간판 탈출증, 원반 탈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경추증성 척추증을 얘기를 하는데, 노화에 동반하는 뼈돌기, 인대 비유 등으로 인해 척추관이 좁아지고 우리가 목 척수, 이걸 경수라고 합니다. 여기에 압박을 받아 발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목 부분에서 경추증성 척추증으로서 발병하는데, 허리 부분에는 말총신경, 우리 마미신경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압박을 받아 걸으면 다리 통증이나 탈진이나 저림감이 생겨 멈추어서 서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근육의 질환 부분들, 근육이 위축되기도 되고 또 근육이 자꾸 줄어들기도 합니다. 근육 다발에 지름이 줄어들고 탄력을 동반하는 질환을 일컬어서 근육 위축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2차 운동 뉴런 신경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신경원성과 근육 자체의 장애로 발생하는 근원성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염증입니다. 뼈대기 근육염인데요. 우리가 골화근염이라고 합니다만, 주로 운동할 때 타박에 의해 가지고 이제 혈종이 이제 원인이에요. 혈종이라고 하는 건 혈액에 이제 어떤 이제 종양이 생기는 거죠. 뼈대 근육의 사이질에 왕성하게 뼈를 형성하게 됩니다. 또 이제 종양 부분들은 이제 가로무늬 근육종 또는 지방 육종,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림 20-13에서 넓적다리 부위에 발생한 거대한 지방 육종을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기타로 이제 운동성 불안정증인데요. 균형 능력 및 보행 능력이 이제 저해로 인해서 넘어질 위험이 높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또 연령 증가에 의한 운동기관의 기능 쇠퇴와 노년기에 많이 발생하는 뼈엉성증 또는 이제 변형성 관절염, 또 척추관 협착 등의 여러 운동 기관 질환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